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1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찢었습니다. 또한 기어이 서울아파트가 15% 할인 분양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미분양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임대차 문제와 대출 세제, 분양가 모두 집값 안정화에 포커스를 맞춘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의 경기 침체와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급락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6.21 집값대책 정말로 찢었네요. 자, 기어이 서울 할인 분양 터졌다. 이제 서울이 할인 분양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제 도미노식으로 번져나간다는 건데, 그 전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 할인 분양이 많았어요. 그런데 규모가 있는 아파트가 처음이죠. 자, 여기 보면 완전히 지금 밑으로 급락하고 있는 부동산의 흐름입니다. 오늘 발표된 6.21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월세 5% 이내로 올린 집주인들은 실거주 2년을 간주해 줘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그전에는 실거주 채우려고 쫓아내고 본인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자, 먼저 임대차 개정안, 전월세 5% 이내 집주인 실거주 2년 비과세 혜택을 보고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하죠. 그게 자, 1주택 장특공 제도도 혜택을 받아요. 왜냐면 실거주를 인정받으면 장기 특별공제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실거주를 안 되면 이게 못 받잖아요. 다주택자도 1주택 상황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무주택 부담, 월세세 공제율, 공제 한도 확대.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무주택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부담이 많았던 월세세 이걸 공제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도 확대했다. 자, 이제 분양가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상당히 이것도 집값 안정화에 바탕을 두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 봤자 최대 4%. 사실상 올라간 것도 아니죠. 정말 잘 대책을 내는 것 같아요. 분양가 플러스 주거 이전비 플러스 영업손실비 플러스 명도 소송비 플러스 자,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플러스 총 운영비 해서 최대 4%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항목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가지고 아예 택지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를 쓰지 않도록. 자, 이번에 세금 대출 문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금 대출. 제가 20일 이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던 대책하고 거의 좀 비슷하죠. 생애 최초 집값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한다. 집값하고 소득하고 상관없이.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최정식 보금자리론을 한다.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는 40년 만기 이 최정식 보금자리론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7월부터 DSR 3단계 생계형이라든가 연령대별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제도. 그러니까 아직 이 대출을 아주 크게 확대는 안 시켰지만 생애 최초와 청년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신규 아파트 15% 할인. 1년 떨어지면 넘쳐납니다. 이제 지금 뭐 서울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자, 15% 할인. 그래도 안 팔린대요. 사람들이 자꾸 내려가면 팔릴 것 같죠. 지금 제가 3기 신도시 미분양 될 거라니까 안 믿어요. 2기 신도시 제가 50% 60% 거의 다 미분양 났다고 했잖아요. 피도 안 붙습니다. 피도 뭐. 지금은 두 더블 세 더블 뛰었던 게 프리미엄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붙어요. 당연히 전매 제한도 6개월 이렇게 뭐 있으나 마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먼저 부동산 폭락 볼래요? 집값 폭락의 바닥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집값 한 2년 정도 떨어졌다 또는 3년 정도 떨어졌다. 이 바닥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집값이 마이너스 30에서 60까지 떨어져요. 반토막 플러스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많이 빠지죠. 이게 1번의 증상이고 두 번째, 미분양 70% 이상. 여러분들 웬만한 건 다 미분양이에요. 3기 신도시와 서울이 미분양 날 정도면 웬만한 경기도나 지방의 그 재건축 재개발 이 땅은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런 곳을 왜 갑니까? 자, 이제 여기 보세요. 30% 떨이 분양합니다.
그리고 2년에서 5년 하락할 수가 있어요. 몇 년 하락한다고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과거 40년 하락 통계를 내보면 2년에서 5년이 유력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규제 해제, 심지어는 부양책까지 써요. 자, 미분양 3개씩 잡아라. 이거 양도세 내지 않게끔 하겠다. 그런 혜택을 준다고요. 이게 바닥장의 징후인데 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현재 할인 분양 바로 칸타빌 수유 팰리스예요. 얘는 무순위 청약에서 미달돼 버렸어요. 무순위인데도.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15% 1.7억 할인을 했는데도 안 팔리고 있어요. 가전제품 무료 옵션, 꼭 오피스텔이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할인 분양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상가 널려 있습니다. 자, 이제 미분양이 급증한다는 것도 지금 신경 쓸 대목이에요. 서울의 미분양이 무려 688호. 예전에 거의 제로 근처까지 갔다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수도권, 또 더군다나 서울 미분양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분양도 안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양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이 예정대로 분양했다면 몇천 세대로 늘어났을 거예요. 자, 수도권 2970호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구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무려 24,120호. 엄청나죠, 미분양. 이번에는 입주한 다음에 준공후 미분양도 무려 6,978. 사실상 빈집이죠, 빈집. 그리고 떨이 분양, 할인 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 자, 집값 하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1년 동안 하락한 세종. 실질적으로 1년 하락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0% 정도 가격에 내놔도 안 팔려요. 여러분들 집값이 설마 20, 30% 폭락할까요? 그건 다 믿지도 않잖아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만약에 3배 뛰었어도 3배 뛴 것이 현지로 나타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요. 근데 예측으로 저거 3배 뛸 거다 하면 미친 XS하고 욕합니다. 그러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항상 전망도 결과도 같은 레벨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당연히 인정을 하고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끔 보수적으로. 이미 지금 세종이 1년 빠지니까 거의 30% 빠져버렸잖아요. 그것도 안 팔려요, 지금. 자, 6개월 정도 빠진 대전, 대구, 거기 사실상 20% 이상 빠진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팔립니다. 자, 3개월 정도 빠진 경기, 인천, 여기는 많게는 20% 이상 집값이 떨어진 가격에 나와 있고요. 10%는 누가 살려고도 안 해요. 고점 대비 10% 떨어뜨려 갖고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1개월 정도 추락한 곳이 부산, 울산이고 대부분 지역들인데 역시 신고가 대비 10% 이상 내놔봤자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집값 하락 제가 2년에서 5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에서 5년 하락한다고 생각해보요. 심각하겠죠. 자, 상승. 오로지 전북하고 강원, 제주도 일부 지역 거기만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위기 눈앞에 지금 닥쳤습니다. 자, 경제위기 연준 금리 무려 7%. 올해 원래 3% 목표를 뒀잖아요, 연준이. 그런데 7%까지 해야 한다라고 지금 그 안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자, 8.6%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 그래서 연 3%의 기준금리를 연 4에서 7%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만약 이게 지금 3보다는 4에서 7이 유력해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정말 박살 날 거예요. 2000m로 추락은 그냥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니,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 외국인이 안 팔고 배기겠어요? 더군다나 환율도 문제가 되는데.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0.75를 앞으로 이번 7월 달만이 아니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시사했어요. 너무 뒷북쳤어요. 이 사람이 좀 빨리 좀 다운을 시켰어야 하는데 이제서 뒤늦게 인플레이션에 놀려버린 거죠. 자, 미국 경기 침체 4분기 지금 4분기 때 마이너스 0.6. 세상에 미국이 말로는 6% 뛰네 어쩌네 하더니 마이너스까지 지금 고민할 이렇게 타격이 생기고, 그리고 80%가 경착륙입니다. 경착륙이란 말은 빠르게 추락한다는 뜻이에요. 서서히가 아니라 지금 이미
빠르게 추락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자, 육고 경제. 지금 금리는 기준 1.75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대출금리 8% 최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도 아마 올 연말에 3%에서 4%를 치고 갈 것 같고 환율 1달러당 지금 현재 1290원을 넘었습니다. 물가 지금 4.7%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포함시키면 무려 6.7%. 뭐 미국이나 다를 바 없어요. 원유 휘발유 가격 지금 얼마냐? 대략 2114원이에요. 경유는 2200원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경유가 역전현상 벌어졌죠. 자, 원자재 곡물 평균 30% 인상됐습니다. 올 연초에 비해서. 임금, 월급은 자, 대기업은 무려 9%, 중소기업은 4%. 지금 이거 보시면요, 심각하죠. 물가 상승률보다 대기업은 더 높고 중소기업은 낮아요. 자, 이번에 경제위기 징조, 원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고 이미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는 뛰는데 경기는 아주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입됐으며 이게 다른 나라로 확산 중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장기화되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이거 지금 파격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고 중국 봉쇄 정책 및 부동산 문제 또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6번째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순서대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2030 MZ세대 심각하다. 뭐가 심각하느냐? 보시면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이게 심각해지면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 백 믿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파이어족 해가지고 젊었을 때 왕창 벌어가지고 나중에 배불리 그냥 놀면서 먹고 살겠다. 그 생각부터가 잘못됐던 것들이에요. 땀 흘려서 꾸준히 일하는 그런 상황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이건 기성세대의 문제들입니다. 2019년 33%밖에 안 됐던 게 2021년 말일 기준으로 50.7%나 무려 반절 이상이 연끌을 한 거예요. 가계부채. 그 다음에 변동금리 정말 최대치로 활용한 거예요. 변동금리를 72%가 이게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이제 8%까지 치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의 직접적 타격. 자, 부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상단이 이제 8%까지 아마 올라갈 것으로 올해 말에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7%까지 찍었어요. 자, 5.7억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람은 연 얼마를 내는 줄 아세요? 원리금을 무려 연 3,394만. 세상에 이렇게 무리를 안 했으면 안 내도 될 돈을 3,394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연몽 아닙니까? 자, 비투 영끌 1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끌하고 갭 투자를 했고 코인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비투를 했어요. 자,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금리를 여기서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0.75까지는 못 올리고요. 이제 0.5는 올릴 수 있겠죠.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을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자, 물가가 계속 치솟는데 금리 안 올리게 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일본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저 일본 지금 버티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한번 보자고요. 자, 저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망조입니다. 망조. 그렇지만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죠. 지금 거품 또 이렇게 부동산 거품 지금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아무튼 물가 상승 이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부채 폭발. 부채도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터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자본의 해외 유출. 유출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맞춰 나가야 돼요. 이제 수도권과 지방 투자성 분석, 이제부터 집값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은 거의 80%로 봐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서울하고 경기도 중심 사이클하고 이번에는 경기 외곽하고 광역시. 이 경기 중심이라는 것은 서울하고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30%밖에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기 외곽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기가 집값 비싸다고 경기 중심이라고요? 거리상으로 먼 곳들은 다 외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락을 5년 정도 했어요. 서울하고 경기 중심은. 회복을 2년 만에 했어요. 이 떨어진 금액을. 과거에 2008년부터 지금
16년에 회복을 했고 17년부터는 와해 신고가를 찍고 엄청나게 뛰었네요. 신고가를 5년이나 했네요.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자, 경기 외곽이라든가 광역시는 하락이 좀 더 길어요. 6년이나 했고 회복을 무려 5년 동안, 여기는 2년 만에 끝낼 것 같다가 점점 시간이 걸렸고 신고가는 찍기는 했는데 2년밖에 안 찍었어요. 자, 결국은 서울 경기 중심에 비해서 경기 외곽이나 광역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하락기 5년 짧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선호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기가 빠르다는 것은 짧죠? 황금성이 좋다는 거예요. 잘 팔리고 잘 사지고. 그 다음에 신고가 5년 길다라는 것은 투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투자, 올라가도 계속 투자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얘들은 하락기가 길다, 이것은 선호도가 안 좋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고, 회복기가 5년씩 길어요. 떨어진 거를 회복하는데도 이렇게 시간 걸려. 황금성이 나쁘다는 거예요. 잘 안 팔린다는 거. 마지막으로 신고가 2년, 이게 신고가가 짧다, 이것은 투자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년 이후에 21년 두 해에 완전 미칠 정도로 집값이 뛰어서 그렇지,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신고가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락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복 조금 하고. 이거는 특이한 사항이에요. 왜? 집값이 7년이나 뛰었잖아요. 상생 임대인 제도 2011년 떨이 분양 사례를 보자고요. 자, 이제 보면, 자, 이거 볼까요? 혜택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자, 거주를 안 했어도 만약에 5%로 임차인한테 그대로 유지하면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해주는 대단한 파격적인 거죠. 또한 장기 특별공제, 실거주를 인정해주니까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혜택을 받는 거예요. 즉 12억 넘어가는 것들 있죠. 막 20억 하는 것들은 이게 세금이 있잖아요. 1주택이라도. 장기 특별공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 확 줄어드는 거예요. 적용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을 했어요. 자, 너무 안 팔려서 8억 파격세,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이거 서울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엄청나게 이거 요즘 비싼데 무려 8억까지 세일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세일 얘기도 했지만 상상 초월입니다. 반토막으로 세일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최고 20억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 강동구 고덕아이파크. 자, 65평이니까 당연히 비쌌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났겠죠. 이거를 11억 13억대.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뭐 거의 여기에 두세 배 이상 뛰어버렸죠. 자, 그 다음에 25평짜리도 5, 6억대밖에 안 됐는데도 이거 미분양 되니까 할인 분양 4, 5억대로 지금 몇 배 뛰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거의 3배, 4배? 3배 정도? 자, 여기 생애 최초 구입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현황 보면 이게 쫙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최근이죠. 23.9. 그러니까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각 연도별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들어와서 여기 제일 밑으로 낮아지잖아요. 자, 숫자도 3만 명대로 유일하게 3만 명대, 다 4만 넘는데 2010년부터 한 거예요. 지금 12년 동안. 그리고 비율도 23.9로 제일 낮네요. 즉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는 비율이 지금이 제일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 민간 미분양 주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리 8%. 자, 옛날에 여기 보면 한국, 미국의 금융위기 쭉 이렇게 보면은 먼저 쭉 보자고요. 자, 이 빨간 게 우리나라 겁니다. 여기서 보면 바닥에서 찍고 22년에 올라갔죠. 조그만하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미국 볼래요? 단 몇 번에 올라가 버렸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렇게 치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0.5 많이 해봤자 그러면 이제 따라가겠죠. 미국은 4에서 7%까지 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3에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역전됐을 텐데 역전될 때마다 사단이 생겼었죠. 이제 이미 다음 달이면 역전됩니다. 자, 시중은행 대출금리 보세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자 7.14까지 찍었습니다. 현재. 이제 8%도 코앞이고 이제 9% 10%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전국 매매 전망지수 이게 0인데 자 11월부터 완전히 꺾여가지고 한 번도 회복을 못하죠. 100 이상으로.
그리고 수도권 서울 마이너스 0.02, 경기도 마이너스 0.03, 인천 완전 쫄딱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05. 수도권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바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2022년은 거래량이 없이 집값이 약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23년부터 하락폭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름 특수를 잃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